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시리아를 찾아가서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 중 북한을 제외한 191개 나라와 모두 외교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에 돈을 많이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중에 한미 조선업 협력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쓸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서 화장품 강대국 프랑스를 제치고 수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K-뷰티 활성화를 위해 4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주 희귀한 국교 수립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시리아로 날아가서 수교를 했는데 이 자체가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조태열 외교장관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직접 가서 이곳 외교장관하고 국교 수립에 말하자면 마침표를 찍는 수교 공동 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교장관이 직접 가서 이 수교에 서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이런 사례인데요. 이제 그 시리아와의 수교는 지난 2월에 그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이 현지에서 수교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2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새 정부는 우리 한국과 에너지, 통신, 또 인프라, 교육, 보건 이런 각 방면의 협력이 굉장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달 만에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속전속결로 된 것이고 네. 시리아 신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수교 191개국을 다 아우르는 마침표라는 의미 중요하고 또 이것 말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회원국 중에서 북한만 빼고 191개국과 이제 수교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과 함께 비회원국까지 하면 우리가 교황청, 국제도 또 니우 이런 데까지 하면 니우에? 예. 194번째 이제 수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토탈로는 194번 네 번째라는 거예요. 네 번째인데요. 이제 그 시리아의 새 정부는 그 아사드 독재 정권이 축출된 이후에 아사드 정권과 가까웠던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들과는 거리를 두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의 수교도 이루어진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작년 2월 달에도 큰 외교사에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쿠바. 북한의 혈맹인 어떤 쿠바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 우리 한국이 수교를 하면서 충격을 줬는데 이번에 더 한 번의 충격을 북한에게 준 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시리아는 과거 알아사드 정권 때 혈맹이라고 할 만큼 군사 조종사도 보내고 무기도 주고받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김정은의 낙심 예상은 했겠지만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게는 90일간의 상호 관세 부과를 좀 미뤄주겠다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또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미국 국채값이 증시와 동시에 떨어지니까 그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핑계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불안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이 미국 국채값이 이 매도로 돌아서자 그렇게 했다는 분석 나와요. 자, 중국을 상대로 이제 강경한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는 좀 협상을 해보자 이런 뜻일까요? 예, 이제 9일 그 중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125%라는 막강한 상호 관세를 때린 직후에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만날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은 내 친구다. 저 친구란 말이 참 많이 쓰여요. 네. 내 친구다라고 하고 사실 엄청 한 방 세게 때려놓고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결국 그와 좋은 거래를 그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대화, 협상을 기대하는 것인데 이건 트럼프 특유의 일단 선제적으로 강하게 공격해놓고 거기서 어떤 협상의 여지를 두는 이러한 특유의 어떤 협상 방식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 앞서서 바로 하루 전날인 8일에도 우리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시진핑의 어떤 양자 대결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건 양자가 하나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이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국을 목을 죄면서도 또 트럼프는 현재 시진핑은 또 자국에서의 세 번째 어떤 국가 주석으로서의 연임을 하면서 이 판에서 만일에 굽힌다면 미국과 완전히 미국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이런 모양새에서 현재 양쪽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중국 사람들이 목숨보다 중시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체면, 하나는 관시,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화통을 누가 먼저 드느냐를 놓고 상당한 신경전이 지금 오가고 있답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시 주석이 나한테 전화해야지. 시 주석은 그럴 수는 없다. 전화는 트럼프로부터 내가 먼저 받겠다. 자, 그래서 그런지 중국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리젠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 120% 관세가 맞은 직후에 이제 기자들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중국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것이며 이런 입장을 밝히고 또 미국산의 수입품에 대해서 84%라는 맞불 관세를 놓기로 한 방침도 예고대로 강행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은 이제 상호 관세의 폭탄이 시간이 가면 결국 미국 안에 다시 떨어질 것이다. 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고관세를 미국에서 수입품에 대해서 물리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 엄청난 물가의 상승, 특히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이런 불만이 트럼프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결국 그 중국 특유의 시간 싸움. 만만디죠? 예, 만만디로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중국산의 그 싼 그 옷,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싼 거 사입고 뭐 쓰다가 예. 이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깝깝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민일보의 경우는 그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어떤 자료를 인용해가면서 결국은 중국에 물린 관세의 90%는 미국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당신네 미국 시민들이 더 괴로울 거다. 90% 이상의 전가로부터 내년에 지금 트럼프 중간 선거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표 달아갈 거 무섭지 않아? 뭐 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 곳곳에서 사재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죠? 지금 미국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10년 만에 고관세 상황에 맞부딪힌 거고 이게 상황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생각에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캐나다산 목재에 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런 예고가 있다 보니까 당장 사람들이 휴지 없으면 또 살기 불편하잖아요. 휴지 나무로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휴지 사재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산더미 같이 있었는데 이 한 마트에서 이게 3시간 만에 절반, 6시간 만에 전체 휴지가 다 팔리는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또 생필품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한국차 25%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라든가 이런 한국차 좀 저렴할 때 가격 오르기 전에 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현대차에서도 예를 들어서 500대 가량을 재고로 두고 어떤 매장 하나가 그렇대요. 네, 매장 하나에 한 석 달은 버텨보자. 석 달은 오르기 전 가격으로 팔아보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31일 저녁에는요. 이 미국 자동차 매장 직원의 전원인데 줄을 서서 밤이 되도록 밤 9시 반이 되도록 줄을 서서 차를 계약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나 휴지나 자동차는 그래도 미리 사둘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커피, 뭐 야채, 과일 이런 거 미리 사둘 수 자, 저 없잖아요. 퍼센티지 보십시오. 저게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커피의 90%, 해산물의 80%, 과일의 60%, 야채의 40%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곧바로 장바구니 물가, 식탁 물가에
있는데 이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물론 미국에서는 본인들의 이 국가 부채 해결하고 본인들 좋자고 한 건데 지금 미국 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 피해는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올 거다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뭐 시 주석도 그렇고 센 척은 합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지금 그랬지만 속 사정이 매우 안 좋아요. 그 배가 북적이던 상하이항, 그거 뭐 한산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무역항이 이제 상하이항인데 이게 125% 관세가 부과된 지난 9일 이후에 지금 굉장히 한산한 이런 풍경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행으로 나가는 이런 선적들이 중단됐고 또 통관 절차도 줄줄이 다 지금 철회가 되는 저건 옛날 모습이에요. 예,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제조 공장들에게 들어오던 그 주문도 지금 다 취소되는 이런 취소 주문들이 말하자면 지금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컨대 중국 저장성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어떤 장식 용품을 파는 한 공장의 경우는 그러니까 트리 그 장식품들이 예. 다 중국산이에요. 예, 중국산인데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납품이 중단될 이런 위기에 놓였다. 그러니까 그 공장들이 10년 만에 아무것도 미국으로 못 파는 거죠. 못 파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크리스마스 미국 사람들 성탄절에 목을 매달고 뭐 하다시피 하고 성탄절 트리 한두 개 없는 집이 없는데 그 장식품 다 어디서 다 옛날 거 써야 되나요? 그래서 옛날 걸 쓰든지 아니면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아닌 다른 데서의 대체인데 지금 이건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까지 뭐 내다볼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큰일인 데가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시가 급하죠. 한덕수 대행이 최근 들어 세 번째로 미국으로 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회의였는데 자, 어떤 얘기 오갔죠? 예, 이제 어제 한 대행이 그 정인교 박미중인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우선 한 대행은 무엇보다도 그 대미 협의의 최일선 창구가 주미대사관 아니겠습니까? 여기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미국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상무부, 또 무역대표부, 에너지부 이런 데와 긴밀하게 적극 소통 강화해달라라고 주문을 했고요. 여기에는 지난번에 그 최근에 그 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라는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있었던 그러한 변화가 있었으니만큼 그 후속 조치를 당부한 건데요. 특히 이제 조현동 주미대사의 그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대행이 9일날 통화를 한 이후에 그 미국 관계자들이 상당히 그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그 조선, 에너지 이런 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더 긴밀히 소통하기로 협의를 해나가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답니다. 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28분 통화를 했어요. 보통 그러면 한 14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통역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상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뭐 이 의례가 있으니까 통역이 중간에 나섰대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나중에 오간 대회는 전부 트럼프 대통령과 한대행이 영어로 직접 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중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은 통역이 배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한대행과 28분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And that could be a good one for Michigan too, because we're going to be spending a lot of money on shipbuilding. We're way, way, way behind. We used to build a ship a day, and now we don't do a ship a year practically, and we have the capacity to do it. So we'll talk to you about that.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한국 조선업에 돈을 많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많이 쓰겠다는 건 아주 이 비즈니스맨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가 아주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자, 이 대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대행한테 한국 조선업의
그 돈을 많이 쓰겠다. 그야말로 미국은 지금 조선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엄청 뒤처져 있는 이것들을 긴급하게 일으켜야 되는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협조를 당부한 건데 바로 이날 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무엇을 명령했냐면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고 해양 패권을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해양 물류 조선 부문의 중국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수수료를 강하게 매기라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바로 이것으로 한국과의 조선업의 어떤 협력의 어떤 이제 공식적인 물꼬가 트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안덕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에너지 조선 분야의 협력으로 미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우리가 무역 그냥 흑자를 보고 있는 데서 미국이 불만이 많았던 것 이것을 상당히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큰 방향을 트럼프 대통령과 한대행이 통화해서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한덕수하고 안덕근을 오가다 보니까 한덕수라는 이름이 예, 나오네요. 제가 그렇게 됐네요. 재밌습니다. 한덕근. 네. 자, 트럼프 안덕근. 대통령 안덕근. 저도 헷갈립니다. 네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을 아시다시피 퍼포먼스처럼 합니다. 만년필, 비싼 만년필인데 막 던져주고 그러잖아요. 이번 행정명령 시리즈를 할 때도 그런 비슷한 게 나왔죠? 네, 이번 행정명령은 이 수압을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라 이런 행정명령인데 여기 이 행정명령에다 뭐라고 명명을 했느냐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뭐냐 하면 내 아름다운 모발가리를 위해서는 내가 좀 센 수압으로 이렇게 찔찔찔 나오는 물이 아니라 센 수압으로 샤워를 잘하고 싶다 이건데 샤워는 세게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사실 이제 이 수압 제한 규정은 2013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생겼습니다. 민주당이죠. 네, 이게 이제 물 자원 다 어느 나라나 물 부족 국가고 고갈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규정이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걸 좀 완화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버락 오바마 시절로 또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러자 다시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아니 수압 나 이런 제한 없애겠어 하고 이번에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샤워기 수압뿐이 아니라 네. 앞으로 뭐 싱크대라든가 식기세척기 적용되는 수압에도 적용이 돼서 그런 수압 제한을 없앤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홍종선 기자도 뭐 주부시니까 요새는 여성만 가사 하는 거 아니니까 수압이 센 게 좋습니까? 이 세척할 때 어떤가요? 수압이 저도 이제 생계 좋아서 저는 좀 꼭대기층에 사는데 그래서 수압을 높이는 그런 샤워 꼭지를 다시 사서 달아서 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압이 약하면 좀 더 오래 설거지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뜨거운 물이라도 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샤워도 그렇고 수압도 그렇고 정권에 따라서 수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G 드래곤 이제 하나의 일반 명사가 됐죠. 그의 노래가 우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이 권지용이죠. GD 드래곤이 지금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계에서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소속사가 있습니다. 그 GD의 소속사와 카이스트가 함께 어떤 이번에 퍼포먼스를 보여줬냐 하면 우주로 음원을 송출하는 그런 건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합해 있어요. 카이스트의 우주과학 기술, 그리고 또 이제 이 카이스트 내에 이진준이라는 문화기술대학원의 교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의 미디어 아트, 그리고 GD가 이제 만든 홈 스윗 홈이라는 음원,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우주과학 기술의 미디어 영상 아트의 음원까지 합해서 이걸 이제 우주로 송출을 한 건데 이 이진준 교수의 미디어 아트는요 어떤 거냐면 GD의 홍채를 저게 네, 홍채입니다. 우주선이 아니고 권지용 네. 홍채예요? 네, 홍채. 네. 그래서 말하자면 지구인의 한 대표로서 우리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홈 스위트 홈의 어떤 뜻은 이 내면, 한 사람의 내면을 우주로 우리가 송출해낸다. 이런 뜻으로 이번에 이런 우주과학과 영상 아트와 음원이 결합된 그런 새로운 AI를 이용한 새로운 미디어 아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선보여졌습니다. 자, 우주로 나의 홍채와 음성을 송출하는 기분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드래곤 권지용 교수가 송출 전에 소감을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가수로서 저의 음악을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아끼는 의미 있는 곡을 선정해서 우주로 보낸다는 게 현실이 아직도 좀 현실감이 없긴 한데 이따 보면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기분이 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설레이고. 네, 권지용 씨. 뭐 요즘 잘 나가는 예능 프로그램에는 각종 머플러를 하고 나오죠. 패션 리더기도 합니다. 자, 노래만 우주로 보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도 함께 갔는데 그게 홍채 영상인 줄 몰랐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드래곤 입장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황이에요. 본인의 홍채 이미지가 이용이 됐고 본인의 목소리와 노래 음원이 이제 활용이 됐는데 그럼 먼저 우주로 어떻게 송출하느냐? 이거는요, 카이스트가 세계 최초로 13m짜리 우주 안테나를 만들었어요. 저게 그겁니까? 네, 그 우주 안테나로 송출을 했고 이 이진중 교수가 이 어떤 한 사람의 특별히 인간의 홍채를 이용한 것은 홍채는 인간의 영혼을 담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이게 한국의 노래예요, 지구의 노래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이 내면을 우주로 송출한다는 의미에서 이 홍채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홍채와 심박수, 뇌파의 그 생체 에너지로 만든 영상. 저는 뭐 이과 쪽이 좀 약해서 이걸 어떻게 영상으로 만드는지 그런데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AI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 만남, 여기에 대한 이 GD 권지용 교수의 포부도 눈길을 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권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조의 관점에서 과학과 예술은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콘서트 할 때도 자기는 카이스트인답게 어떤 그 기술을 선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시도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 자기가 우주로 보낸 곡 홈 스위트 홈을 홈이 제대로 우주 속에서 집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과거에 뭐 미지와의 조우 뭐 이런 영화에도 나오지만 저 영상과 시그널을 밖으로 보내는 그런 그 SF가 많잖아요. 이번에 뭐 중국에서도 나왔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카이스트는 앞으로도 일명 테크 아트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K-팝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카이스트가 큰 그림을 가지고 이 권지용 교수를 초빙 교수로 그렇게 저는 선임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선임하고 나서 단순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당시에 밝혔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9일에 이 테크아트 연구원, AI 연구원이 설립을 했고 실질적인 어떤 성과는 3분기부터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의 어떤 모습이 어떤 걸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보셨던 이 우주로 쏘아올린 아이리스라는 새로운 AI 미디어 아트라면 그거 말고도요. 이 권지용, 지드래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콘서트를 하면 이 앞에 있는 분들 말고 저 멀리 있는 분들한테도 내가 가까이 가고 싶다. 그동안은 거기 이제 레일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풍선을 타고 관객 객석적으로 간다든가 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런 테크 아트를 통해서 말하자면 내가 여기 뒤에 있는데 저 무대에 있는 어떤 이 권지용의 그런 홀로그램이 이렇게 내 눈앞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단순히 공연장 안에서뿐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약에 이걸 극장에서 본다든가 어떤 오픈된 공간에서 볼 때도 어떤 그런 아티스트, K-팝 아티스트의 모습이 형상이 확 눈앞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K-팝 공연이 세계적으로 이 퍼포먼스 앞서가기로 유명한데 저는 여기에 테크놀로지까지 합해진다, AI까지 합해진다. 저는 또 한 번 새로운 신기원을 이룰 것이다. 혼자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뭐 저도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아트 테크 새로운 K-팝에 K-팝도 이제 변신이 필요하거든요. 진화해야 합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이 K-뷰티 나이 드신 분들은 저게 뭔 말이야 할 텐데 이거 한국 화장품이란 뜻이에요. 외국인들에게 설명할 때 그냥 K-뷰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중소기업의
저력을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화장품 시장 미국입니다. 여기서 화장품의 자존심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 화장품 K뷰티가 수출 1위를 달성했어요. 이 자체가 대단한 기록인데 전문 중소기업들이 맹활약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우리 화장품 수출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제품이 더 잘 나간다고요? 예, 작년에 이제 우리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수출 1등 공신이 바로 이 화장품 부문인데요. 그 6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가량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27.7%가 증가한 수치거든요. 네. 이 중소기업의 단일 제품으로 6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한 건 이 화장품이 처음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중소기업의 이 수출에서 특히 작년도에 화장품 수출액의 우리나라 수출액의 66.4%가 바로 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증가율도 3.8%포인트를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라는 이런 수치에서 보듯이 바로 화장품의 수출을 중소기업이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런 중소기업들을 팍팍 밀어주기 위해서 큰 펀드를 조성한다고요? 네, 400억에 달하는 이 뷰티 최초의 벤처 펀드를 만드는 건데 정부도 나서고요. 저는 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뭐냐면 한국 콜마 코스맥스 뭐냐면 우리가 OEM이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주문 생산인데 그렇죠. 이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ODM 내가 이런 생산 시설은 없는데 이런 화장품 만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면 같이 연구 개발을 해서 생산해주는 연구개발 생산 ODM을 해주는 업체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 이제 여성이라 좀 알지만 다 이렇게 화장품 사보면 뒤에 보면 제조원은 거의 이 두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와 함께 나서서 이 400억 펀드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거고 그럼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아직까지 어떤 유명하지 않은 인디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 뷰티 이 기업들한테 이 펀드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조성된 세계적인 K뷰티 이 바람을 지금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후발 주자들도 키우겠다는 그런 좋은 뜻이 네. 담겨서 저는 매우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렇군요. 중소기업의 화장품들을 대상으로 생산 자금도 대출해 준다고요? 예,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9일 날 발표하기를 뭐라 했냐면 중소기업 K뷰티 론을 신규로 200억 원을 편성해서 운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 우수 화장품 브랜드사의 신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자금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발주 금액이 있으면 그 발주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연간 2차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2억까지 빌려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7일부터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우리 K뷰티의 혁신적 제품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제품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품이 하는 게 더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돈을 지원해 준다. 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가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이거. 실제로요. 세계 최대의 화장품 시장 미국 엄청나죠? 여기서 한국 화장품 수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를 압도했다는 게 더 놀라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바로 1위를 우리 한국이 차지한 건데 2조 5천억 원.
프랑스를 압도했어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1조 8천억 원이니까 아주 큰 격차로 한국이 확실하게 압도를 했다라는 이런 보도를 블룸버그 통신이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틱톡이나 어떤 레딧 이런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우리 화장품 업계가 적극적으로 폈고 그러니까 짧은 거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게 거. 해서 활발한 온라인 마케팅과 함께 또 코스코 또 아마존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미국 내 입지를 꾸준히 넓혀온 결과가 이제 제품의 경쟁력과 함께 이제 입증되고 있는 거죠. 네. 블룸버그 통신, 한국 화장품 약진은 계속된다. 날개를 달 것이다. 이거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했으니까 믿어야 합니다. 자, 미국의 화장품 인플루언서, 그런 분들 뭐 수입이 수십억 원이라고 하죠. 인플루언서가 한국 화장품의 위력을 자기가 직접 보여줬어요. 그래서 큰 이슈와 홍보가 됐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This is the darkest shade of a Korean foundation. If Tears Hair wants to expand more and make a shade for me, I will support you. Call me. They called me. Oh my god. No way. Oh my god. That's literally my skin tone. I don't even think I need concealer with this. Look at that. It's literally perfect. I can finally use a cushion foundation. 저게 누가 가서 홍보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흑인이잖아요. 흑인 여성인데 유난히 유색인종 여성들이 이 색조 화장품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 홍보 영상이 미국에서 정말 한국의 색조 화장품에 대박을 터뜨렸다고요? 네, 사실 K-뷰티가 처음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건 좀 기초 화장품이었어요. 한국 연예인들 피부를 보니까 너무 꿀 피부고 도자기 피부고 좋아 보여서 그런데 아예 색조 화장품은 약하지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그걸 깨는 단계까지 들어선 건데 저 여성분의 이름이 날씨예요. 근데 처음에 보셨죠? 미국산 화장품을 딱 얼굴에 찍으니까 하얘잖아요. 그러면서 내 얼굴에 맞는 화장품 쿠션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전화줘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입니다. 티르티르에서 이 여성에게 딱 맞는 걸 보내줬어요. 맞춤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던 것 중에 사실은요. 티르티르는 색깔을 45가지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맞는 걸 딱 보냈더니 지금 저렇게 거의 울듯이 이제 막 감격했잖아요. 이분이 원래 이렇게 뭐 영상 하나 올리면은 조회수가 6천만 조회수가 나오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돈 주고 한 건 또 아닌데도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들 매장에 가서 내 피부에 맞는 건 뭔가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된 건데 이 기업 티르티르의 어떤 전략은 이랬습니다. 왜 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색깔이 두세 가지면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피부색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여기 미국은 다민족 국가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공략해 보자고 이 틈새 시장으로 무려 45가지를 만들었던 게 큰 성공 전략이 됐습니다. 네. 인종 전시장 같다는 미국. 정말 흑인도 뭐 여러 가지입니다. 아프리카 흑인, 자메이카 흑인, 거기다가 라티노. 정말 다양한 피부 색깔이죠. 자,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군요. 자,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는 또 다른 한국 화장품. 이건 뭐 어떤 겁니까? 네. 살짝 이제 힌트를 조금 아까 드렸는데 물광 피부라고 사실 이제 드라마 미래에서 김희애 씨가 나왔는데 뭔가 얼굴에서 물광, 꿀광이 막 흐르는 거죠. 얼굴이 막 빛나요, 막. 네, 저게 뭔가.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외출이 이제 드물어졌잖아요. 그러면 굳이 색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 게 기초 화장이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색조 화장을 하지 않고 집에 있어서기도 하지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트러블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한국 연예인들 봤다, 뭐 드라마를 봤는데 배우들이 피부에 그런 게 없어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병풀을 이용한 그 화장품. 어머 저게 뭐야? 우리도 써보자 하면서 기초 화장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요. 미국인들은 보통요. 이게 클렌징 크림으로 뭐 이렇게 씻고 나서 비누로 세수하고 나서 그냥 스킨 로션 정도 발랐대요. 근데 우리는 스킨 로션 사이에 에센스 들어가죠. 또 크림 바르죠. 아이 크림 바르죠. 선크림으로 꼭 마무리해요. 어떤 분들은 에센스 2개, 크림도 2개 바르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 분들이 다 따라하면서 나도 좋은 피부 가져보자 하면서 기초 화장품 매출도 늘었답니다. 네. 저도 뭐 이
아내가 2시간씩 화장하는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홍 기자님 설명을 들으니까. 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화장품이 이렇게 약진하는 이유 있다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반짝이는 그 인디 브랜드들의 아이디어를 바로 고품질의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ODM, 제조업자 개발 생산 기업의 생태계가 탄탄하다는 것, 이것이 한국 K-뷰티의 바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여기에다가 미국 내에 또 생산 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것 역시도 특히나 지금 관세 태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의 경우는 지금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제2공장까지를 올해 이제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예. 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미 동부의 뉴저지의 공장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이렇게 강화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진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빠른 개발, 빠른 출시.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대단하죠. 네. 자, 한국 화장품 미국 시장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물론 아닙니다. 일본, 그중에서도 소도시까지 파고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제품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특히나 한국 여성들이 일본 그러니까 여행 가면 오히려 굉장히 이 코스메틱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역전이 벌어진 겁니다. 소도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소도시까지라는 건 편의점은 전국 어디나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패밀리마트, 로선, 세븐일레븐 이런 데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하고 손을 잡고 자체 브랜드를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냐면 주로 그전에는 편의점에서 사시는 분들은 30대에서 50대 가성비 좀 따지고 좀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금 공략하는 건 다릅니다. 18세에서 25세, 25세에서 35세 이런 젊은 분들을 공략을 하는데 이분들은요 가성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품질까지 좋아야 돈 되는데 별로 안 아끼죠? 네, K-뷰티가 여기에 가성비도 있는데 품질도 좋아요. 거기다가 이 젊은 분들 18세에서 35세 분들 어떨까요?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런 어떤 반짝이 이런 뭐 어떤 꿀광 이런 것까지 다 트렌드까지 잡아서 지금 굉장히 뭐 30만 개 팔려고 했는데 지금 540만 개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머리 좋은 걸로 유명해서 무슨 퀴즈 프로그램 나가서 실제로 1등도 하고 그런 개그맨이 있습니다. 바로 장동민 씨인데요. 본인이 재활용하다가 불편해서 거기서 착안해서 특허 상품을 냈습니다. 영상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음료 제품들을 구매를 하셨을 때 라벨지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다들 음료를 마시고 버리실 때 라벨지를 에코 점선이나 아니면은 접착식에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요 페트병을 버려 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2차적인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시고 드시기 전에 이렇게 제품을 오픈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같이 라벨지가 제거가 되는 형식입니다. 저도 저거 보고 아주 박수 쳤어요. 왜냐하면 가위를 동원한다, 칼 이거 아니거든요. 자, 장동민 씨 이걸로 특허 받고 환경부의 상도 받았네요. 예, 이제 장동민 씨가 저걸 개발한 게 이제 2021년인데 이렇게 세로형 원터치 분리 레벨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그 페트병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고나 이런 것들이 이것을 항상 찢어서 이렇게 분리수거하려면 굉장히 불편함이 힘들죠. 많은데 바로 거기에 착안해서 바로 세로로 이 라벨을 세로로 세우고 뚜껑을 돌리면 자동으로 아까 해체될 수 있게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로로 2023년에 환경부 주최의 공모전에서 환경 우수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죠. 이 장동민 씨 본인이 그 바쁜 연예 방송 활동 와중에도 재활용 쓰레기는 본인이 버리는 건데 본인이 불편했대요. 거기서 이 특허가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재활용 아내가 시켰든 본인이 직접 했든 하려고 하면 그 라벨 뜯는 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탁 돌리면 세로로 됐으니까 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모두에게 좋습니다. 만약에 물을 팔고 싶은 분들한테는 자신들의 기업을 알릴 수 있잖아요. 물론 라벨 없는 제품도 있지만 이건 알릴 수 있고 그럼 소비자도 살 때 어느 회사 건지 알고
골라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또 살 수도 있고요. 기업은 자신들의 라벨 또 홍보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 비닐 따로 분리수거하는데 분리수거에도 용이하고 환경에도 좋고 기업에도 소비자에도 좋고 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 상품 곧 상용화되어서 시장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 불편함이 상업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 하나 살피겠습니다. 한 가정주부가 기업을 일군 예죠? 네, 한경희 씨 이제는 환갑이 나이가 됐는데 30대 후반에 이제 공무원이던 시절에 첫째 낳고 둘째 낳았을 때 산후 이제 휴가를 들어갔는데 이제 출산한 몸으로 이제 무릎 꿇고 바닥 걸레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대걸레질 해봤더니 물만 묻지 오히려 바닥이 더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거 서서 하는데 욕조를 본인이 청소할 때 뜨거운 물로 하니까 속이 시원했는데 네. 이렇게 뜨거운 스팀이 팍 나오면서 바닥을 깨끗이 하는 게 없을까? 이 생각을 해서 창립 3년 만에 요거를 2001년에 만들었고 이게 이제 시중에 나온 건 2003년이었는데 이 매출이 정말 엄청나게 커져서 이게 뭐 불과 출시하고 그 이듬해에는 막 매출이 1000억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2008년 제품이 나오고 5년 뒤에는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주목할 만한 여성 기업인 50인 이 세계 기준으로 이거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네, 선정했어요. 세계 거기에 들 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이 됐습니다. 네. 이분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시 주부가 생활 속의 아이디어로 발명을 해서 또 기업을 일군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재밌네요. 아주 저도 참 유용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양념 마늘을요 오래 쓰려고 냉동실에 올리면 그거 꺼냈을 때 그거 썰려고 하면 잘 안 썰려서 너무 딱딱해서 손에 다칠까도 겁나고 냉동 마늘. 네, 막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네. 마늘뿐 아니라 이렇게 쓰다가 남은 양념 버리기 아까운데 이걸 칸칸이 알알이 쏙쏙 얼리게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예전에 이 제품 나오기 전에 그냥 물 얼리는 이 냉동 용기에다가 해봤는데 또 뺄 때 빠지질 않아요. 근데 이건 실리콘으로 돼서 또 빼기도 쉽거든요. 이런 생활의 불편함을 아이디어로 바꿔서 이게 또 굉장히 각광받고 성공한 주부 기업가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 속 아이디어로 상업화를 하시면서 기업도 일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도 이 특허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윤석덕이라는 그 도로공사의 차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서 보면 이분이 개발한 게 우리가 그 고속도로 빠져나갈 때 보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해서 쭉 이렇게 따라 나가서 있죠. 예, 가라. 그게 이제 개발되면서 상당히 우리 도로의 안전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거 이제 보고 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을 2012년에 사실은 어떤 그 얀산 기점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잦은 것을 보고 이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린 자녀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칠해져 있는 칸을 보고 따라서 그림에 색칠을 채워나가는 그럴 수 있네요. 이것을 착안하면서 도로 바닥에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분홍색을 그려서 따라 나가면 저기서 우물쭈물하다가 생기는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게 11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당시 이것을 특허 신청은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 도로교통법상에 이 어떤 도로에 분홍색 차선을 칠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못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해보면서 안전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 차례 실증이 돼가지고 이후에는 도로공사의 내부 그 안전 지침, 국토교통부의 매뉴얼, 그다음에 2021년에는 마침내 도로교통법 개정에까지도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특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누린 케이스 이런 것도 있네요. 윤종계 씨 이분 이름을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양념치킨을 개발한 분이에요. 이거 치킨을 시간이 지나면 퍽퍽해지고 맛이 이름에 없어져서 닭게자 발음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오빠 뭐 김치 양념 해볼까 하는데 동네 할머니가 물렸나봐 해서 했더니 바삭하기도 하고 맛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애초에 이거를 특허 신청을 낼 생각을 안 했는데 직원이 몰래 특허를 냈더래요.
이걸 어떻게 하나 특허청에 물어봤더니 3개월 안에 하면 그 직원이 처벌될 수 있고 윤종기 씨에게로 특허를 옮길 수 있다 안내를 해줬는데 되려 직원 찾아가서 아이고 내 이거 그냥 특허 포기해라. 그럼 너도 처벌 받지 않고 대신 나도 특허 신청 안 하겠다. 아하.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양념 치킨이 됐고요. 또 하나 이분이요. 치킨 무 있죠. 네. 그것도 개발하셨는데 먹다 보니까 뭐가 속이 답답하고 아하. 목이 답답해서 여기다가 이 사이다 하고 이 식초 넣었던 게 시작이 돼서 이것도 윤종계 씨가 발명하셨는데 특허 내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 모두를 위해서 특허를 안 낸 분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양념치킨을 사실 매우 값싸게 즐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원 위원, 홍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고 그때 헌법을 만든 날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요즘 헌법을 둘러싼 말들, 일들 참 많은데요. 그 정신과 참뜻 오늘을 계기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